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지난주에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YTN 상암시대가 열렸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부터는 YTN 라디오도 상암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 출발 새아침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문자 서비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또 하나의 하모니카 역작 오는 19일에 열리는 전재덕 3집 발매기념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 난쟁이 비트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광고 들으시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EB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탐핑 101 가입 문의 101로 설치 관리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 LG U+.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평소 출근길과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분당 수서로 외곽 쪽 상황인데요. 수서에서 복정까지 외곽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쪽으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옆에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한번 주춤합니다. 옆에 동일로 상황은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영동교 사거리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쭉 정체가 되고 옆에 성수와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리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경제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죠.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노약자들 가급적 밖에 외출 안 했으면 합니다.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또 올랐죠. 시작할 때는 조금 하락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많이 하락했는데 결국 전부 다 상승세로 돌았었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불안 속에서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89.32포인트 0.5% 올라서 16,260.5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8%, 나스닥은 0.28% 올랐습니다. 개장 전에 코카콜라 존스앤존슨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코카콜라는 글로벌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해서 3.7% 주가가 올랐고요. 존스앤존슨도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해서 2.1% 상승했습니다. 이런 실적 호조는 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져서 야후와 인텔이 각각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상승세를 제한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거하고 또 여기에 정부군이 진압 작전에 들어가서 양측 간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크루징 멘트에서 한번 주장한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재원 없으면 예산 없다,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내년 예산을 짤 때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를 하면서 돈 쓸 곳은 많고 또 쓸 돈은 빠듯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 그래서 법만큼 쓴다는 걸 줄임말로
새로운 정책을 입법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정책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페이고 원칙에 따라서 어제 새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또는 예산 마련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등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재정 적자가 21조 원, 2009년 이후에 최대치에 달하는 반면에 또 내년부터 복지 사업 등으로 쓸 돈은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안은 9월 달쯤 되면 윤곽을 드러내는데요. 과연 이 같은 발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작년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크군요. 이 자동차 부품업계가 통상임금 폭탄에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래서 법 개정을 촉구했죠. 예, 작년 말에 대법원이 두세 달 간격으로 받게 되는 정기적인 상여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때는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한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상여금 관행을 뗀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많은 기업, 특히 재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왔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역할을 이어져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가 되면 연간 5,900억 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국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서 업계가 공멸하고 또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살펴봤더니 한 자동차 부품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시간당 최소 3.5배에서 10배까지 더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한 달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명문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제공되는 상여금은 제외하자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가 국회 노사정위의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일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예, 최근 이마트가 반값 비타민을 내놓았는데 약사들과 전쟁이 붙었다면서요. 예, 이마트가 얼마 전에 국내 1위 비타민 제조회사인 고려온단과 손잡고 반값 비타민을 내놨는데요. 기존의 고려온단 제품, 약국에서 팔리던 고려온단 제품이 2, 3만 원대인데 비해서 9,900원에 내놓으면서 출시 2주 만에 약 5만 2천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약사회에서 반발을 했는데 약사들은 소비자를 속이는 제약사의 상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기존 비타민은 원산지가 영국이고 이마트 비타민은 그보다 4분의 1 가격의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산 원료를 쓴 비타민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영국산을 쓴 제품에만 원산지를 표기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면서 고려온단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중국산을 쓰면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까? 이마트나 고려온단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효가 동일할 뿐 아니라 비타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기하라는 실제적인 법적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약사회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는 상당한 판매 마진을 챙겨온 비타민 판매 시장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마트가 약사들 지적이 나오자 슬그머니 중국산 표기를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요즘 약사들, 의사들보다 봉급이 더 높던데요. 예, 어쨌든 소비자에게 좋은 일은 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남자 배드민턴의 간파스타 이용대 김기정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장애 1월 도핑 논란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시에 3차례 태릉 선수촌에 방문해서 도핑 검사를 시도를 했는데 두 선수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배드민턴 협회 분기별 선수 소재지 입력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잘못이죠. 선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가 빚은 이랬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이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실한 선수 관리에 비난이 집중됐죠. 협회는 지난 2월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에 항소를 하는 등 두 선수의 징계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들도 가담을 했죠. 다행히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징계를 취소하면서 두 선수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계륜 전 의원이시죠.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계륜입니다. 요사이 정치 복귀 안 하십니까? 요즘 아까 그 방송 들어보니까 통상이문 가지고 논란을 벌이던데 지금 국회 소위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신경전을 벌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좀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전 의원으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해량을 해 주십시오. 워낙 그 방송에 자주 안 나오시고 언론에 등장을 안 하시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가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이 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보고하지 않아서 세계 반도핑 기구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우선 뭐 협회장으로서 이후에 어쨌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 전에는 협회가 대신 소재지 신고를 해 주었는데 첫 번째 미싱이 있고 난 뒤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수 개인한테 입력 책임을 넘기고 그 선수 개인이 입력하도록 했는데 그 과도기에 생긴 실수, 행정적 실수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첫 번째도 입력을 했지만 자꾸 선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이 입력하지 않으면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회의 행정적 실수가 분명하지만 그 과도기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제때 또 입력을 하는 그 방법을 몰랐고 또 이 과도기에 이 협회에서는 그걸 또 제때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또 못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과도기에 생긴 쌍방간의 불찰이 같습니다. 어떻든 그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뒤에 우리 협회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데요. 뭐 제가 특정 그 법률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김인장과 함께 이 항소를 하고 해서 일단 성공 거뒀는데 항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지켜보니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실수한 건데 청문회 때 준비를 못하고 하는 것이 큰 실수이고요. 예를 들면 가서 청문회에서 반대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을 그 반대로 답변을 하는 이런 전국도 벌어져서 준비 부족이 여실했고요. 두 번째는 선수 책임이 아니고 협회 책임이라고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선수는 하나도 책임이 없고 협회 책임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청문위원들이 조금 그 자체를 안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인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 책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수 개인의 책임 분명하다. 그런데 이 연맹이 그런 중대한 문제를 통보를 할 때 협회에다 통보할 것이 아니고 선수 개인에게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연맹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협회 직원이 한국엔 통상 뭐 공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용대 도장, 나무장 찍어서 받은 걸로 또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것도 협회, 우리 대한배드민턴의 실수이고 잘못이다. 이 도장을 조용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받으면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 근데 이건 분명히 조용했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분들에게는 적당히 이해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책임 논란을 협회 쪽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고, 두 번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러나 협회가 잘못한 것, 세계연맹이 잘못한 것을 적시하고 증거를 제시하니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징계가 철회되면서 이 시스템 문제라는 것이 인정이 되긴 됐는데 이 협회 벌금 4만 달러가 부과가 됐죠? 네네. 그러면 결국 선수를 살리면서 협회는 벌금을 더 내게 됐군요.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지만
그냥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예. 1차 청문회 때는 2만 불이었는데 이제 2만 불이 붙어서 2만 불이 되었지만 협회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겠다는 수용해서 밝혔습니다. 예.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비책은 다 마련됐습니까? 이미 시행을 했고 그런 것을 하는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공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아담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선수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전엔 잘못하고 있었죠. 이제는 모든 선수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것을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협회 같은 데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상. 예. 그리고 그 이용대 효과로 생겼습니다.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간단히 맞는데 잘못하다면 정말 선수 자격 박탈되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서 오히려 학습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 선수도 미싱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협회도 협회 행정상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저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용대, 김비정 이 두 선수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이 선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제가 두 선수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심정적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두 선수가 지금 뭐 겨울철이니까 그런데 기초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체육관을 빌려서 두 선수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특히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성원에 눈물겹게 감사하다. 그건 내가 이걸 꼭 보답해야 되겠다.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간절한 부탁을 것을 보고 제가 좀 약간 감동했습니다. 예.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을 보니까 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표팀이나 협회 물론이고 이 소속팀에서도 훈련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 두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제대로 준비를 했던가요? 제가 보기엔 3개월인데요. 예. 3개월 동안 뭐 국제 대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을 것 같고 제일 아쉬운 것은 삼성전기 소속이니까 삼성전기에서 우수한 선수로 같이 훈련하고 경기하는 게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은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본인이 이런 계기를 통해하고 더 마음에 각성하고 이런 걸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런 시기가 되면 이용대 선수와 함께 나가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과 본인이 준비되어 있음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재앙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그 반도핑 기구가 정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법률적으로 반도핑 기구가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3주 안에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길은 열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죠. 제가 10번도 더 읽어보고 영어본까지 제가 막 사진 찾아보고 봤지만 우리가 제출한 것이 너무 엄밀하기 때문에 세계연맹에서 반박 유서를 15일 안에 제출 못했습니다. 또 15일 연기해줬지만 그때도 제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연맹이 세계연맹이 결정한 때는 와다하고 반도핑 기구하고 일정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21일 지나봐야 저 사람이 정말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혹시 어떨까 싶어서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이.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최강입니다. 이 최강이 이번 일 때문에 조금 다소나마 선수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독려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꼭 국민의 성원에 보답해서 금메달 따자. 아시아 금메달이 세계 금메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회 이 환경노동위 위원장이신데 제가 이 전직 의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대신에 꼭 비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대한배드민턴 협회 회장이죠. 이 심계련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예, 출발해서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예, 역시 지금 이 미세먼지 공포가 서울을 덮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더 속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곧 주의보가 나올 것 같은데 서울이 140, 관악산이 159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머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매주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휘발성 높았던 유세 이면을 기자의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경향신문 윤경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무인기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인기가 북한 소행에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표현 안 하면 저도 또 소송당할 것 같아서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럼 질의도 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 국민들이 의문점을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주장도 사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의혹 그 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 북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방침이 찍혔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 지금 그 안보를 많이 앞세우던 야당 민주당 그동안에 안보에 취약해 하다가 안보를 최근에 많이 내세웠는데 민주당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군요. 예, 정청래 의원이 워낙 여당 저격수로 알려졌기도 하고 트위터라든가 SNS 활동을 활발히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구설수에 휘말리는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정청래 의원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네티즌들 이 글들을 보니까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주장을 한 것. 네, 반미운동을 했던. 그런 것까지 거론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새까만 과거는 좀 거론을 안 했으면 저도 정치인의 이유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과거는 덜먹거리지 말고 현재 이 문제를 갖고 좀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정의원이 지금 외통위에서 한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아래야 한 걸 이거 그거 돼 있는데 이거 북한 소행이 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12kg짜리 작은 그 무인기에 5kg짜리 휘발유 가득 채우면 5kg이 되는데 그거 싣고 어떻게 나르느냐. 이런데 국방부도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부의장, 정책위 의장이죠. 정책위 의장은 이 근거를 드는 것이 너무 박약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의혹이라고 제기한 것은 정청래 의원실에서 탐구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의혹 차원인데다가 인터넷에 떠돌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낙곰수 이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했던 어떤 음모론적인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발현하는 것이어서 대정부 질의라든가 국회의원의 질문으로서는 합당치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근거가 우리가 정말 너무 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 무인기 음모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말한 거는 이제 아래 한글을 왜 북한에서 쓰냐, 왜 납작지가 쓰냐 했더니 2007년에 이미 북한 지원 사업으로 북한에 제공되어 있기도 하고 북한이 영자가 있다, 영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국내용이 아니라 수출용 자기네들 수입한 거라든가 아니면 간첩용으로 쓰이는 것에서는 영어도 쓴다, 등등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좀 질의응답 이런 건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인터넷 음모론을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이 이 말까지 한 겁니까? 광명 납작체를 쓴다면 쓰는데 아래 한글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북한제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언젠가 이 북한제라고 한 사람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걸 전달이 됐고 그렇게 그렇다면 의혹 수준을 제기한 것을 넘어선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은 북한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 북한제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건 이제 하고 것 같아요. 메카시즘으로 몰아가느냐 등등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다른 때와 달리 국방부가 아주 조목조목을 반격을 또 했어요. 그런데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무인기를 북한에서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 한글이 들어갔다 영어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무인기 이륙 지점과 복귀 지점에 위성 합병 장치 GPS가 있죠. 예. 그 좌표 등의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2, 3주 정도가 더 걸려서 예. 이런 의혹들은 2, 3주가 지나가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S 장치를 분석을 하면 네. 출발지를 역추적해서 알 수 있게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다음에 예. 어디를 향해서 쏜 건지 예.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기다려보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뭐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음모론 정도만이 국회에서 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제 8-9명이 이 조사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우리 기술이 모자라다기보다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아마 외국 주석관을 참여시킨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정청래 의원 발언을 두고 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 트위터상에서 한방 크게 붙었더라고요. 예, 저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데 참이 그래서 이 트위터가 잘못하면 이게 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서로 정오심을 이게 증폭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늘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김진태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면서 네 조국으로 가라, 이제 북한으로 가라, 이제 이런 취지의 비난을 했는데 정 의원이 더 거칠게 받은 것 같아요. 너는 감옥으로 가라.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 언어 수준이라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SNS라는 거는 소통의 기구일 테고 본인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뭐 정견 일어난 일들 할 텐데 이거 너무 중계방송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인기몰이에 해서 팔로우 수가 얼마나 되냐 리트윗이 얼마나 되냐 하다 보면 점점점 자극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뭐 조국 운운이 나오고 감옥 나오고 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희 의원도 여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도 이 무인기에도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뭐 고향은 북한이고 갈 곳은 감옥이라면 우리나라 국회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제발 이 SNS에서만 아니라도 국회의원 좀 품격을 지켜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공격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그건 도수는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 조국으로 가라. 그런데 정영훈이 너는 감옥으로 가라. 이건 정말 좀 막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을 북한으로 규정한 게 더 상처를 준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이야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정체성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로 보면 뭐 누가 더 옳다 그러다 누가 더 수위가 높다 낮다 할 수 없지만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야죠.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이 더군 선택해서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면 이 문자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7912님 트위터가 없었던 시절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트위터에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니요, 트위터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죠. 예컨대 뭐 제가 뭘 분실했을 때 잃어버렸다 금방 찾아주기도 하고 피가 필요하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수혈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난해한 단어들을 쓰는 거 트위터 역할은 굉장히 약자강이 심한데 더구나 국회의원일 경우에는 다른 보통부 사람들보다 영향이 크니까 자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보니까 내부에서도 비판 소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김한길 의원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당의 얼굴이신데 말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렇게 새정년에서 금방 진화에 나선 거는 지금부터 시기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이미 그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하기 전에 이 민주당의 김한길 지금 공동대표죠. 이 김한길 대표가 이 안보에 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연평도도 갔다 오고 또 연초에 그 광주 버스 투어를 할 때는 마지막에 천안함 묘역에 가서 또 분양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안보에 관한 관심이 우리도 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쌓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지금 막상 이런 말 한 번 딱 나와버리면 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또 안철수 공동대표와 합당을 할 때 이 안보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조 중에 하나가 이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어제 김한길 대표가 한 말도 이제 일리가 있죠. 예, 참 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네. 당론은 아니라도 개인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조심들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다시 제가 전하겠습니다. 1302님 아까 제가 전하려다 만 건데요. 국회의원들 막말 제발 좀 그만하시죠. 예, 제가 정말 같은 생각입니다. 5124님, 김한길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것도 좋지 않은 발언 같습니다. 예, 이 일부에서 어제 또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더군요. 네. 예, 너무 이게 선거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메가시즌 광풍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죠. 예. 어제 그게 메인뉴스에 다 떴던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본인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반드시 이게 북한죄가 아니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뭐 조국으로 가라게 북한이고 그렇게 되고 뭐 굉장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런 의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종북으로 몰아가고 빨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성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사실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되겠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진보건 보수건 뭘 떠나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이거는 북한죄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에 좀 차서 거기 방점을 아까 찍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천안함이든 무인기든 믿음의 문제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되는 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 있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여론을 선동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데 의혹 제기가 한다면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한 분들이 무인기는 이미 7, 8년 전부터 북한에서 제조가 되고 있고 다량 생산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조금 정청래 의원이 성급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론은 정청래 의원한테는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그 김정일하고 이 북한 무인기 이 날개 자락이 약간 보이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마 분석을 하면 이제 그 최종 결론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예, 이 얘기 좀 하죠. 이제 계모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예, 정말 그 새엄마들이 요 사이처럼 가슴앓이를 하는 때가 없었답니다. 요 사이에는 뭐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도 너 계모니까 그런 거 아니니, 너 새엄마니까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식의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들어서요, 이혼이 급증하면 당연히 재혼율도 급증합니다. 예, 그렇죠. 재혼 가정 굉장히 많아서 뭐 전초수상이라든가 뭐 전부성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서 계모 계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말 잘 사는 가정이 많고요. 조사를 해보면 아동학대의 사건의 80%가 친부모가 가해자입니다. 예, 그렇죠. 친모가 그 중에 한 절반. 친부가 제일 또한 많습니다. 절반 이렇더라고요. 아버지가 41%. 아버지 좀 더 많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41%고 어머니는 38% 정도입니다. 예, 비슷비슷하죠. 근데 계모는 2.6%?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의 극단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전체 행위로 매도 안 되고 본질은 아동학대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네. 특히 25세 이전에 결혼하는 부부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이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계모도 이혼 숫자보다 이제 이 젊은 층의 이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새엄마도 많아지고 새아버지도 많아지는 건데 지금 그 숫자에 비하면 계모에 의한 그 아동학대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건데 친모보다는 오히려 비율이 적은 건데 지금 새엄마들이 정신적 고통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칠곡 사건과 울산 사건 저도 이 크루 중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도 참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자식을 어떻든 때려서 죽인 것 아닙니까? 네. 예. 이제 이거는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인권 의식을 심어줘서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남의 몸도 소중하고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키워줘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 혹은 나의 대리만족의 상태로 해서 조금만 좀 불만족스러우면 아이들 많이 때리고 하죠. 근데 더욱더 무서운 건 그 표창원 범죄 심리학자가 뭐 제기한 얘기인데요. 유영철, 뭐 정남규, 강호순, 지존파라든가 이렇게 대형 살인사건의 살인마들이죠. 이분들의 98%, 99%가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 뭐 이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그 살인마들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단순히 내 아이 때렸다라는 것이 내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악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아이의 뭐 사망이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긴 하나 전반적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구호센터 이런 거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서 인원 부족을 얘기하지만 인원 부족만 갖고는 넘기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 그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 아이를 때려서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지고 심지어 세탁기에 어린애 넣고 이 세탁기를 돌린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야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회 악이고요.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바로 어제도 밝혀졌지만 그 구미에서 PC방 가느라고 아이를 방치해서 아사했다지만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해서 살인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두 번 반짝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79년에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범죄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국민들의 70%가 굉장히 반대한 거예요. 아이가 좀 잘못하면 나무랄 수도 있고 체벌을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35년이 지난 오늘날 90%의 스웨덴 국민이 체벌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하고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제외한 전 나라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더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2개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5124님, 모성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정말 슬픈 뉴스들입니다. 2101님, 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지 법안이 필요합니다. 꽃 같은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스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Just compare to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회화 여행이라 좋겠다 우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회화는행 정청래, 김진태 두 분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6976님,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요. 아침마다 듣는 재미식 출발사 아침, 정치뿐 아니라 민생사회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셔서 참 좋습니다. 1024님, 의원들 막말, 논쟁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피곤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7401님, 새술은 새부대, 새시대의 새로운 뉴스. 그렇습니다. 저도 25일날 마지막 방송을 한다. 28일부터는 신율 교수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당첨자는 6976님 전재덕의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클로징 멘트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이 클로징 멘트에서 국가 부채 문제 다음으로 자주 거론했던 건 바로 복지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갑자기 관심을 쏘는데요. 사실 세모녀 사건은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당장 한강에서 건져 올리는 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희귀병 환자입니다. 이 모두는 통계상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식들과 연이 끊어진 독거노인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고독 사는 우리의 비극이죠. 소년, 소녀가장은 통계상 2,000명이 아니라 그 5배는 될 겁니다. 이 소년, 소녀가장들, 희귀병 가족들, 이 두 집단이 바로 나어린 처녀들을 매춘이라는 마지막 교환으로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단속법으로 매춘을 없앨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매춘 세계 제일이라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